오, 날씨가 비가 오면서요.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이제 가을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도 시작해야죠. 자, 이제 본격적인 분갈이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분갈이를 하려면 제일 먼저 흙배합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흙배합 얘기는 지금 위에 다시 그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히 나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냥 준비를 먼저 간단하게 해놨어요. 지금 현재 쓸 만큼은 어떻게 했느냐면 제가 10리터 기준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10리터 기준으로 지금 나갑니다. 상토가 10리터면요. 거기에 펄라이트가 1.5리터가 들어갑니다. 제법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바이오차가 1리터, 식물밥이 여기 조그만 거 어떤 거냐면 제품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바이오차도 마찬가지로 제품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식물밥이 한 숟가락. 우리 보통 보면 이 밥 숟가락 있죠? 밥 숟가락으로 크게 한 숟가락 들어가고요. 그리고 계피가루가 들어가는데 이 계피가루는 뭐냐면 이제 우리 시장에서 파는 것 중에 제일 싼 거 있잖아요. 그 싼 거 사다 쓰시면 되는데 뿌리파리 때문에 요거를 넣어줘요. 해충 방지용으로 넣어주는데 효과가 있는지는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흙에서 나는 냄새라든가 요런 어떤 방향제 역할도 해줘서 요거 빼셔도 상관없고요. 또 하나는 총진싹 있어요. 이렇게 흙에다 섞어서 뿌리파리 예방을 해주는 그 뿌리파리를 유충부터 죽이는 게 있는데 그 총진싹을 저는 여기에 맞게끔 한번 계량을 해서 준비해 봤거든요. 10리터 기준이라고 한다면 한 이 밥 숟가락으로 한 크게 두 숟가락, 그러니까 그람수로 하면 100g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넣을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안 넣으셔도 돼요. 여기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흙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펄라이트는 물 빠짐 때문에 들어가야 되고요. 바이오차도 물 빠짐하고 어떤 토양의 그 산성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요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 식물밥은 뿌리를 잘 내리게끔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계피가루나 총진싹은 선택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분을 섞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선택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간에 우분을 섞으면 이렇게 뿌리파리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어요.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식물한테는 좋은데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거는 선택하시기 나름이고요. 저도 이번에 림유박을 갈아서 넣었더니 확실히 뿌리파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저도 총진싹을 아예 넣어서 시작할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잘 섞어줍니다. 다 섞었고요. 이제 요걸 가지고 분갈이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10리터 기준으로 만들었을 때 몇 개나 되느냐가 궁금하실 거예요. 멍파 11호거든요. 멍파 11호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흙을 담아서 꼭꼭 누르면 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 턱에서 조금 더 올라오는 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얘가 700 정도 되더라고요. 700 조금 안 될 수도 있대. 700ml 정도가 되는데 요걸로 12리터를 계산을 해보면 한 17개 정도가 딱 떨어져요. 17개 정도. 요거를 17개 분갈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10리터를 섞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17개가 170개다 라고 생각하면은 100리터를 섞으셔야 되겠죠? 그 정도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50리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17 곱하기 잠깐만, 너무 어렵다. 17 곱하기 5 하면 대충 나오죠? 예, 그 정도가 50리터 한 포대. 그러니까 상토 한 포대가 50리터 기준이니까 그렇게 계산하셨으면 되고요. 일단 10리터 기준으로 하면 17개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10리터 기준이고요. 요거는 50리터 기준이에요. 제가 밴드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 보시고 요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분갈이를 해야 되는 화분과 그렇지 않은 화분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먼저 하고 가야 되는데요. 모든 화분을 다 일괄적으로 분갈이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보통 고수들 같은 경우는 가을 분갈이나 봄 분갈이 중에 한 번만 선택을 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 고수님들 중에는 난 2번 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2번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애들이 자라나고 또 어떻게 분갈이를 또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1년에 2번은 하지만 상태에 봐서 얘를 한 번만 해도 되겠다라고 한 번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 분갈이를 좀 많이 생각을 하시죠. 키가 커가지고 이거 화분을 늘려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제라늄은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해도 되긴 하지만 그럼 화분이 커져야죠. 보통 13호 정도로 이렇게 커져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13호에 들어가도 크게 변하는 게 없어요. 변함이 없으면 조금 더 큰 거 하는데 제라늄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화분이 커지면 물이 많이 들어가고 결국 과습으로 죽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제라늄은 분갈이를 할 때 보통 댕강을 먼저 하죠. 왜 그러냐면 댕강을 해서 얘가 11호 화분에 다시 들어가는 거. 이 앞전에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그러면 분업과 분갈이는 어떻게 틀려요? 라고 말씀하실 텐데, 분업은 뭐냐면요, 요렇게 이제 정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8호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덩치가 커졌어요. 근데 이 덩치가 커진 상태에서 얘를 진짜 화분을 큰 곳으로 옮겨가 주는 거예요. 가령 말하자면 연탄 심기 형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서 뿌리가 꽉 찼죠? 요쯤 되면 이제 얘를 옮겨줘야 되는데, 얘를 지금 얘 러시아 제라늄이에요. 러시아 제라늄도 금방도 크거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빨리 자랄 수 있는 그 시기가 됐어요. 날씨가 서늘해져서. 그런 경우에 얘를 요 상태로 그대로 해서 화분을 큰 것으로 옮겨주는 것을, 이거를 분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얘한테 그냥 말 그대로 큰 옷으로 갈아입혀주는 게 분업이에요. 그러면 흙도 많아지고 영양분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물을 자주 안 줘도 되겠죠. 이제는, 그전에는 작은 곳에 있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물을 금방금방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기 있으니까 얘 2번 줄 거 1번만 주면 되는 상황이 돼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또 거기에 맞춰 또 덩치가 또 커져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게 분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똑같은 사이즈죠. 똑같은 사이즈인데 이 사이즈에서 얘가 이만큼이 클 거예요. 내지는 얘가 러시아 제라늄, 얘가 본래 이렇게 큰 애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큰 애들 같은 경우 이렇게 쭉 큰단 말이에요. 이 상태까지 딱 컸어요. 그러면 제라늄은 댕강이라고 하는 거래요. 왜 그러냐면 이 11호 화분보다 더 커서 13호로 옮겨가도 괜찮은 아이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12호 안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보통 K 제라늄이라든가 유럽 제라늄 같은 경우는 큰 화분에 옮겨주기보다는 작은 화분에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왜 그러냐면 얘들이 물을 먹는 양이 13호로 옮겨갔을 경우에 이걸 다 못 먹어서 죽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12로 안에서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놔두면 이 화분에 있던 영양분을 이미 다 빨아먹었단 말이에요. 위로 공급해주고 별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상토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썩어요. 썩어서 얘들이 계속 있다가는 죽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흙을 전체적으로 갈아주면서 화분을 옮겨간다라고 하는 뜻의 분갈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자, 얘부터 볼게요. 얘는 키가 너무 많이 자랐어요. 꽃도 이제 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보편적으로 봤을 때 여기를 딱 잘라서 새순이 나올 수 있게끔 해서 그 새순과 함께 분갈이를 해주거든요. 그걸 댕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자르긴 좀 아깝죠. 꽃도 이렇게 펴있고, 그렇지만 꽃도 이거 지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렇게 잘라주고요. 지금 키가 너무 많이 커서 여기를 이렇게 막 묶어놓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이제 이 상태가 제라늄한테 그닥 그렇게 좋지 않아요. 꼭 이렇게 요렇게. 그럼 뿌리도 끊어지고, 밑에 자꾸 흔들리면 뿌리도 끊어지거든요. 근데 이 대를 세워서 계속 가다 보면 얘가 위로 자라는 애라 수영이 안 이뻐요. 그래서 보통 순짓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밑에를 여기를 댕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상태로 놔두면
요런 데서 새순이 올라와서 얘가 수영이 얘처럼 예쁜 수영이 잡혀지거든요. 요렇게 하는 걸 댕강이라고 하고요. 요 댕강을 한 상태에서 딱 보면 자 식사물로 들어가면 어때요? 너무 작죠? 이 상황이 몸체가 작아진 상황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댕강을 한 다음에 얘를 삽목을 하고 시간이 기다려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요렇게 새순이 올라옵니다. 요 새순이 올라와서 볼게요. 아까처럼 얘도 키다리로 막 자라던 애들인데 요 옆에서 새순이 올라오면서 아담한 요런 형태가 되는 거죠. 요 상태가 됐을 때 분갈이를 해주는 거예요. 얘는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요 상태로 한 일주일 정도에서 2주 정도 기다렸다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흙이 지금 젖어 있는 상태가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아직 안 말랐어요. 여기가 좀 어느 정도 마를 수 있게끔 안정기를 찾아준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거고요. 얘가 막 물을 안 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먼저 줘버렸네요. 그래서 지금 분갈이하기 조금 어렵고요. 얘가 지금 분갈이하기 딱 좋아요. 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분갈이가 아까 분업이랑 틀린 건 뭐냐면 분업은 그대로 있던 흙을 그대로 가져가지만 분갈이는 털고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다르다고 얘기하거든요. 멍팥이 안 빠지면 가위 뒤로 이렇게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쏙 빠집니다. 아유, 뿌리가 꽉 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더 이상 여기 안에서 살기에는 이 집이 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옮겨가야지만 정상인 것 같죠? 그렇죠? 그렇지만 제라늄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로 옮겨가면 얘는 과습으로 죽을 확률이 훨씬 커요. 왜냐면 요 몸체, 그러니까 얘가 몸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만큼인가를 계산을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몸이 크다면 얘가 여기에 있어도 상관없지만 13호는 보통 리갈이라든가 아주 뭐 덩치가 큰 러시아 제라라든가 들어가는 거고요. 12호가 유럽 제라나 이런 K 제라가 들어가기에 가장 적당한 사이즈예요.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11호보다 작은 9호에서 성체를 대부분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제라늄 키우는 데 있어서 난 물 주는 거 자신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9호에다 키우는 게 더 나은 게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습으로 보낼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키우기가 더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9호에서 키우시는데 그것보다는 얘들한테 가장 적당한 사이즈는 12호예요. 그래서 12호 사이즈 여기다 선택해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뿌리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분업이 아니라 분갈이는 흙을 털고 간다. 흙을 털어서 얘가 기존에 있던 흙들을 어느 정도 없애주는 거예요. 자, 뿌리도 그러면 흙이 털리면 뿌리도 털려 나가겠죠. 자, 근데 그러면 이거 뿌리 잘려 나가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라늄은 또 금방 뿌리가 나오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털어서 해주시면 쾌적한 환경에서는 뿌리를 금방 내립니다. 그 가을 분갈이 이때쯤 선선해지면 뿌리 더 빨리 내려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전부 다 흙이 하나도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난 햇살님 같은 경우는 제가 다 턴다고 그러길래 얼마나 덜길래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요걸 보내주셨어요. 정말 꼬챙이를 일일이 다 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하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저는 요 정도까지만 딱 텁니다. 요 정도까지.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흙도 좀 남아있고 한 상태. 뿌리는 아주 성한 상태로 잘 있고요. 이런 잔뿌리들 또 털어서 나갔는데 결국 이런 뿌리들은 나중에라도 다시 금방 생성이 될 거라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가위질까지 이렇게 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만큼 과감하게 해도 괜찮은 게 또 요때 분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썼던 화분 그대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화분을 그냥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난 조금 더 이쁜 색깔로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렇게 바꾸셔도 돼요. 자, 흙을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 살짝 넣어주세요. 그리고 얘 높이를 맞춰서 거기에다가 털면서 흙이 뿌리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까 요거 하나에 17개에서 18개 정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렇게 하는 분갈이라고 한다면 20개가 넘게 만들 수 있겠죠? 지금 총진쌍 냄새하고 계피가루 냄새가 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냄새가 막 나고 있어요.
총진삭은 약간 플라스틱 냄새 같은 느낌이 있고요. 계피가루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냥 계피가루예요. 네. 자, 흙이 잘 들어갈 수 있게 톡톡톡톡 이렇게 털어주시면 이 안쪽으로 쑥 들어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쪽을 살짝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살짝 눌러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은 이게 언제 주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것도 스타일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바로 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그 다음날 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2, 3일 후에 준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지금 얘를 한 이틀 후 정도에 물을 주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지금 흙에 물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줘서 조금 무리가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을 주면은 그 물 빨아먹으려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한 2, 3일 정도 얘가 안정기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는 방식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분갈이가 전부 다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갈이를 하기 전에 지금 애들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분갈이 안 하는 아이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분갈이 안 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자, 요런 애들 볼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분업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막 꽃이 피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분갈이를 해주면 이 예쁜 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분갈이보단 저는 제가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분이 있거든요. 자, 우분을 넣어주든가 이런데 살짝, 우분은 말 그대로 소똥으로 만든 거름이에요. 근데 인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꽃 피우는 데 많이 도움을 주더라고요. 자, 기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흙을 파서 거기에다가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분갈이를 안 해도 괜찮은데 다 분갈이를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아이들까지 하실까봐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또 이런 이제 또 여기 이거 핑크 판도라, 얘 레드 판도라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노란색이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꽃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요렇게 에너지가 부족한 잎들, 하엽을 떨어내면서 다시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분을 넣어주시든가 아니면 오스모 코트 요런 애들 이런 알갱이 비료를 넣어주시는데,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는 우분을 권해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얘는 4개월에서 6개월 동안에 서서히 나가는 거라 이거를 감당을 해내지 못해요. 그런데 우분은 이렇게 넣어주고 나면 한 3주 정도면 벌써 효과가 딱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한참 꽃 폈을 때쯤 해서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제 이거의 단점이 이제 어떤 게 있느냐면 뿌리파리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다음에 어떤 방식을 해주느냐면, 아까 여기 흙에 섞었던 거 있죠? 총진싹, 그거를 요 위에다가 조금씩 뿌려줍니다. 뿌려서 이것도 흙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물을 위로 이렇게 줬을 때 얘가 녹아내리면서 이 안에 그 뿌리파리 유충들을 죽이게 되거든요. 여기 위에다가 또 뽀파 아웃도 뿌려주고 별짓들을 다 해요. 그러니까 제라늄을 키울 때는 얘는 자본주의 식물이라고 얘기할 만큼 많은 것들을 해주는데, 요 정도가 기본적으로 흙 관리할 때 넣어주면은 뿌리파리를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분하고 총진싹은 둘이 짝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둘을 같이 넣어주고, 요런 코토리오는 가급적이면 잘 안 넣어주고 있는 게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이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넣어주고 계시니까 그냥 그대로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요런 애들 중에 또 이제 요 얘도 있죠. 얼마 전에 밀필드 로즈 꽃 예쁘게 폈던 개예요. 또 피기 시작했어요. 이런 애들은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우분을 넣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이 딱 돼서 얘가 이제 더 이상 꽃을 피우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잘라서 얘도 분갈이를 한번 해줘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얘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썼고 더 이상 흙으로 이제 남아있는 흙이 이제 썩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꽃이 이렇게 계속 피다가 한겨울에라도 어느 정도 소강기에 들면은 그때는 분갈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철이 아니라 하더라도 겨울 중에 분갈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때 해주시는 거 아주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얘도 이제 볼게요.
아까 오렌지 크림이랑 거의 비슷한 형상이죠. 그런데 지금 꽃이 예쁘게 폈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얘는 반드시 댕강을 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꽃이 지고 나면 그때쯤에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잘랐어요. 여기서 한번 잘랐는데 다시 또 밑에도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꽃이 피면은 이렇게 우리가 잘라서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꽃 보자고 하는 거니까 얘가 꽃이 지면 그때는 이 밑에를 잘라서 거기에서 이제 여기 키에 맞춰서 이따가 바로 분갈이를 해주는 방식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해주고요. 이제 기존에 잘라놨던 아이들도 또 볼게요. 자, 저는 이제부터는 이쪽에 있는 애들을 분갈이를 새로 싹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잘라놓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하신 다음에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지금 날씨 선선했으니까 2주에서 3주 지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영상 참고하시고요. 2, 3주 후에 또 보시면서 또 분갈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커 있는 애들 댕강부터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분갈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올게요. 우리 내일 또 봐요.